안녕하세요. 자본주의에서 조기 은퇴하고 싶은 굴비입니다. 오늘 주제는 새로운 연준 의장이죠. 케빈 워시가 매파로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연준 의장이 있는 동안 폭락하면 폭락할수록 더 사야 하는, 특히 미국 주식,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제 큰일 난 단타 계좌 보고 가시겠습니다. 일단 어제 시장은 전체적으로 다 밀렸죠. 다우도 밀렸고, S&P 500도 밀렸고, 나스닥도,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당연히 밀렸고요. 근데 왜 전체적으로 밀렸다고 말씀드리냐면은 다우랑 나스닥 종합이랑 나스닥 100이랑 거의 비슷하게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 전체가 그냥 다 밀린 거고, 특히나 반도체 지수가 더 밀림으로 인해서 각 지수들이 더 밀리고 덜 밀리는 차이가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만 해도 이게 아래 꼬리를 만들면서 올리면서 마무리했는데, 그제죠 정확히는. 어제 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윗꼬리를 보이면서 전날 종가보다 더 낮은 가격에 시장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장중 흐름을 보면은 이 잠깐 솟아오른 이 구간이 뭐냐면은 그 CPI가 발표되고 나서 시장이 반등하는 구간이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지금 이 추세를 따라 가지고 그냥 하단으로 주룩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미 이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뭐 개인 혹은 기관은 방향성을 정한 거예요. 수익 난 거를 다 정리하고 현금화를 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뭐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순간에도 시장이 반등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결국은 저는 하방으로 압력이 가해질 거라고 보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제가 어제 매수 목표가는 65.45달러였는데 아까 차트에서 보실 수 있듯이 68달러 정도까지밖에 안 내려서 매수를 못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65.42달러에 LOC 매수 주문을 넣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제 종가 기준으로는 손익이 마이너스 345만원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당연히 6월 현황 업데이트 없고요. 누적 수익 현황 업데이트 없습니다. QLD는 똑같이 기본 한 주 매수됐고 21선 아래에 그리고 121선 위에 있으니까 이것만 조건이 충족돼 가지고 2주 매수가 됐고요. 그래서 총 33주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QLD 매수 조건에 보면은 극도의 공포 구간에 가면은 한 주를 더 추가 매수하는 조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33에서 27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조만간 극도의 공포 구간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QLD도 더 많이 살 수 있겠죠. S&P 500은 P 지수가 업데이트 안 돼가지고 그냥 넘어가고요.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는 전일 35.29였던 게 34.59로 1포인트 정도 하락했습니다. 오늘 메인 주제죠. 케빈 워시가 연준 의장으로 있는 동안 오히려 시장이 하락하면 그때가 매수 기회다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뉴스를 보면은 케빈 워시가 매파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사람이 매파로 알려져 있는 게 조금 납득이 안 됩니다. 제가 재미나이로 이렇게 정리하긴 했지만은 사실 저는 이분이 그 후버 인스티튜트라고 미국의 그 유명한 그 재단이 있는데 거기에서 인터뷰를 하는 내용을 전부 다 봤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고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 이 사람은 매파가 아니고 그냥 합리적인 시장 보호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일단 이 사람이 그 연준에 일했던 거는 2008년도, 그러니까 버냉키가 연준 의장에 있었을 때 그 당시에도 연준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2008년도에 세계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니까 유동성이 엄청 부족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시스템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냥 무지성으로 유동성, 다른 말로 그냥 돈을 시장에 갖다 부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진짜 매파라고 하면은 뭐가 됐든지 간에,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시스템이 붕괴되건 말건 간에 유동성을 추가로 공급하는 거에 대해서 거부를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세계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 보통은 양적 완화, 첫 번째 양적 완화라고 하죠. QE1. 이거는 찬성을 했었습니다. 찬성을 했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왜 매파라고 불리냐면은 이게 진짜 완전 어이가 없는데, 일단 시장이 유동성이 공급되고 나니까 어느 정도 회복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됐느냐? 정치권에서 경기가 좀 안 좋아진다 싶으면은 그냥 돈을 밀어 넣으라고 연준에 압력을 가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양적 완화를 QE2, 뭐 QE3 이렇게 부르는데,
케빈 워시는 시스템 붕괴가 아니라 그냥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양적 완화를 반대를 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인 거죠. 정부 기관으로서 그냥 무지성으로 돈을 밀어넣는 게 아니고 시스템이 붕괴할 때만 돈을 넣고 그냥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한 양적 완화는 하지 않겠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게 케빈 워시인데, 이걸 가지고 매파라고 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설명은 사실 시장이 떨어졌을 때 적극 매수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바이 더 딥이라고 하죠. 바이 더 딥을 해야 된다는 근거로서는 좀 약하다고 보여지죠. 왜냐면은 이 사람은 그냥 시장이 붕괴되는 걸 막는 것까지만 찬성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다음 내용을 보시면은 전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른쪽 사진에 젊은 케빈 워시가 보이시죠? 그리고 그의 오른쪽에, 화면에서 왼쪽이죠, 어떤 여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누구냐? 저는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화장품 브랜드에 대한 관심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포함한 거의 대다수의 남성들도 에스티로더라는 그룹에 대해서는 들어보셨고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누구냐? 이 사람은 에스티로더의 창업자의 손녀인 제인 로더입니다. 지금은 당연히 워시랑 결혼을 했으니까 제인 워시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재산이 얼마냐? 20억에서 27억 달러고요.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2조 7천억에서 3조 6천억입니다. 그러니까 케빈 워시도 이 사람이 거의 억만장자까지는 아니고 수백만 장자까지는 돼요. 왜냐면은 연준이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그런 금융기관은 아니지만 하여튼 정부 기관에서 일했던 사람이니까 당연히 이 사람도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 사람이고, 이 연준에서 일하지 않을 때는 그런 프라이빗 뱅크, 아이비 뱅크, 그러니까 투자 은행들에서 일을 했을 거니까 거기는 연봉이 몇억, 몇십억, 그거는 우스우니까 이 사람도 수백만 장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비교도 안 될 정도의 부자를 아내로 맞이한 거죠. 근데 당연히 이 에스티로더라는 기업의 손녀니까 당연히 재산을 물려받았겠죠. 그런데 그 재산이 대부분 뭘까요? 당연히 이 정도 규모의 부자면은 부동산도 많고 여러 가지 있겠죠. 미술품도 있고 비트코인도 있고 하겠죠.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이런 기업의 상속자니까 이 사람의 대부분의 자산은 뭐냐? 당연히 에스티로더 지분입니다. 그러면은 에스티로더의 주식은 어디에 상장돼 있죠? 미국 주식에 상장되어 있죠. 그러면은 이 케빈 워시라는 사람이 시장이 붕괴될 만한 조짐이 보이거나 아니면은 좀 오랫동안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은 개입을 안 할까요? 재산이 약 3조 정도 되는 가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정부에서 돈을 풀지 말라고 해도 세계 경제가 무너질 것 같으면은 돈을 왕창 풀어서 살려낼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야말로 바이 더 딥이 통하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실 연준 은의장들도 시장이 붕괴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이 케빈 워시가 매파라는 그런 입소문에만 따라가지고 혹시나 이 사람이 경제 붕괴돼도 놔두는 거 아닌가 라고 걱정하셨던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오히려 이 사람이야말로 바이 더 딥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이다 라는 내용 알려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